최루백은 효성지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이력이 그걸 보여줘요. 자, 결혼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을 누군가가 눈여겨봤을 거예요. 지난번 염경의 묘지명 이야기할 때 염경애가 25살에 최루백에게 시집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염경의 집안은 최루백에 비해서는 훨씬 먼저 관리가 된 그런 집안입니다. 염경애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염경애의 아버지는 염덕방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검교 우복이야 태부소경 이런 관직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염덕방의 아들들, 그러니까 염경애의 형제들이죠. 염순노, 염행약, 염충약, 염신약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염충약과 염신약 둘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고, 특히 염신약이라는 사람은 관직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정당문학이라고 해가지고 고려의 종이품 관직까지 올라갑니다. 동서도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염경의 어머니 의령군 대부인 심씨, 심지의라고 하는 이름이 밝혀진, 기억나세요? 이 심지의 아버지는 심후라는 분인데 관직이 추밀원 우승선, 정삼품 관직이고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염경애는 친가 쪽으로나 외가 쪽으로 아주 대단한 그런 가문이에요. 이런 가문에서 사위를 고르는데 아버지도 없는 향리 집안의 젊은 남자를 고른 거예요.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최루백의 개인적인 능력을 본 게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걸 보고 염경애 집안에서 최루백을 사위로,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스카웃을 한 거죠. 이래서 최루백이 이제 이 관직 생활에 들어가면서 아마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면서 그나마 순탄한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안타깝게도 결혼할 당시에 나이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염경애는 25살이었는데 최루백은 과연 몇 살이었을지, 최루백은 생년이 지금 밝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동갑 정도 됐을까요? 그 당시는 남자가 좀 더 많은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까 25보다 좀 더 됐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급제한 뒤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개성에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염씨 집안의 눈에 띄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봐도 최루백이 기우는 결혼이에요. 이런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아주 사이좋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염경의 묘지명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 최루백 열전의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후 의종대에 거듭 승진하여 기거사인 국자사업 한림학사를 역임하였다. 자, 제가 내친 김에 최루백의 이력서를 복원을 해봤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최루백의 이름을 다 찾아서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어떤 관직에 있었는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최루백의 그 이력서를 한번 보시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시라고 하는 게 눈에 띄죠. 내시, 이거 환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고려의 내시는 환관이 아니에요. 고려의 내시는 안에서 시종하는 사람들, 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왕이거든요. 왕을 주위에서 모시는 사람들을 내시라고 합니다. 환관도 따로 있고 내시가 따로 있는데, 이 내시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집안이 아주 좋은 젊은이, 이런 사람들로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내시로 선발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시에 한번 선발되면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래가 보장된다, 이것까지도 같이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이걸 하려고 하죠. 그런데 최루백이 여길 들어가잖아요. 집안은 보잘것없는데 내시가 되었다?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일까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최루백의 여러 관력, 최루백이 거쳐간 관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우정원, 우사간, 좌사간, 기거사인 이런 것들입니다. 간관, 임금에게 간쟁을 하는 관직이라는 뜻이죠. 고려에서는 중서문화성을 이원화시켜서 중서문화성의 상층부는 재상이라고 하고 아래는 낭사라고 불렀습니다.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이 언론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관직을 언관 또는 간관이라고 불렀어요. 이 언관은 원칙적으로 과거 급제자들만 할 수 있는 관직입니다. 아까 청요직 말씀드렸었죠. 이 간관이 바로 그 청요직이에요. 눈에 띄는 게 지제고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관직이 있는데 이 지제고는 국왕이 왕명을 내릴 때 왕명은 언제나 말로 내리는 게 아니라 글로 내리게 돼 있거든요. 이 글을 기초하는 사람을 지제고라고 해요. 당연히 뭐가 좋아야 되죠? 문장 실력이 좋아야 돼요. 최루백이 아무것도 없이 이런 내시도 되고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장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뭐 대통령실의 연설비서관 이런 건데 이거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장가가 가는 거거든요. 고려 시대에도 그 또래에서 문장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지제고를 시키는 건데 최루백이 그걸 맡습니다. 역시 이것도 과거 급제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청요직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여사라고 하는 관직이 있죠. 이 시여사는 뭐냐면 어사대의 관직인데 어사대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관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직이에요. 어사대의 관리, 그래서 이거를 대관이라고 합니다. 대관, 어사대 관리 대관.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간관이라고 하고 어사대의 관리를 대관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간이 고려시대의 청요직이에요. 그러니까 최루백은 이 이력 속에서 정말 중요한 관직만 거쳐간 거예요. 집안 배경 별거 없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힘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런 관직을 거쳐간 사람이에요. 달리 보이시죠? 최루백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림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이게 또 대단한 겁니다. 한림. 아마 한림 학사를 한림으로 줄였을 텐데요. 고려시대 한림원의 정사품 관직입니다. 여기는 국가의 모든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고 과거 시험을 관장하고 서적을 편찬하고 국왕에게 교육을 하는 경연을 관장하고 전부 국왕 주위에서 맴맴 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국왕의 개인적인 총애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문장을 하는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왕 주변에 포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로 한림원의 관직을 채우는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 한림은 고려시대 문관들의 최고 명예직입니다. 정말 문관이 문관으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을 때 이 한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최루백이 해냅니다. 최루백은 어떻게 봐도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루백에는 몇 가지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고려사 같은 데서 최루백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의종 7년 1153년에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기거사인 최루백을 금해에 가서 용흥절을 축하하게 했다. 용흥절은 금나라 황제의 생일이에요. 금나라 황제의 생일에 축하하기 위한 사신을 파견하는데 최루백이 그 사신이 돼서 금나라에도 갔다 온 거죠. 사신은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선해서 국격을 드높일 수 있는 사람. 고려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최루백이 거기에도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이런 기록이 또 있어요. 왕이 평장사 최자영, 지문화성사 양원준, 이 둘은 재상이에요. 고위관직입니다.
기거사인 최루백, 좌사간 박등령, 좌정원, 허홍제, 우정원, 최후보를 불러 국정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왕이 특별히 몇 사람을 불러서 국정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거예요. 이거는 왕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라면 뭔가 바른 말을 해줄 것 같아, 옳은 소리를 할 것 같아, 뭔가 대안을 만들어 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몇몇 사람을 부른 거죠. 여기에도 끼었어요. 의종으로부터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국자죄주 염직량과 국자사업 최루백이 윤돈서 등 16명을 뽑았다. 국자감시의 시관이 된 겁니다. 국자감시에 합격을 했을 뿐 아니라 몇 년 뒤에는 시관이 되어서 새롭게 국자감시 합격생을 뽑았는데, 고려시대에 공부한 사람한테 죽기 전에 뭘 꼭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답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시험을 주관해서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최루백이 해요. 그래서 최루백은 경력이 그렇게 아주 화려하지는 않아요. 막 유명한 공을 세워서 우리가 알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력서를 보면은 정말 허튼 이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청요직만 거쳐가는 그런 관직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청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재상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관직이 정사품이에요. 고려의 재상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의논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국무위원이에요. 여기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고려의 재상 그러면 중서문화성의 종2품 지문화성사 이상, 추밀원의 정삼품 추밀원 부사 이상. 그래서 중서문화성에 이런 관직이 5개가 있고 추밀원의 관직이 7개가 있어서 오제 7추라고 부르는데, 이걸 올라가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회사에서 부장과 이사 그 사이예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일단 오제 7추에 올라서 재상이 되면 국정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 업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재상이 되면 이게 달라져요. 그런데 최루백은 끝내 재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문의 한계다. 개인적으로 아주 능력이 있었지만, 대단한 능력이 있었지만 가문의 한계 때문에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역시 고려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가문의 배경이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최루백의 묘지명에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최루백의 나이입니다. 나이. 최루백 묘지명을 보면 최루백이 죽은 해를 아주 재밌게 표현해 놨어요. 전몽적분약, 모모월, 초하루 개축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전몽적분약, 이게 간지예요. 간지라고 하면 우리 십간, 십이지를 조합하는 거잖아요. 십관은 뭐냐면 가불병정, 무기영신임계 10개, 십이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10 곱하기 12 하면은 120이 나와야 되는데, 조합의 방법이 홀수 번호는 홀수끼리 조합이 되고 짝수 번호는 짝수 번호끼리 조합이 되기 때문에 그 절반인 60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설명이 너무 어려운가요? 그냥 외우세요. 10 곱하기 12인데 이게 60개가 나와서 60갑자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간지 또는 갑자이고 고갑자, 옛날에 쓰던 게 다른 게 있습니다.
옛날에 쓴 거는 갑을 알봉이라고 하고 을을 전몽, 병을 유조, 정을 강어 이렇게 어려운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2지도 자는 곤돈, 축은 적분약, 이는 섭제격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전몽 적분약의 전몽은 을이고요. 적분약은 축이에요. 그래서 고갑자의 전몽 적분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간주로 표기하면 을축이 됩니다. 이 을축년을 의종 때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의종대에 가까운 을축년을 찾아보면 1205년 희종 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루백이 세상을 떠난 해가 1205년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염경애가 세상을 떠난 지 59년 뒤입니다. 부인이 죽은 다음에 무려 59년을 더 살은 거예요. 어떻게? 재혼한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도대체 몇 살까지 산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루백은 탄생한 해가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기 쉬운 대로 염경애와 동갑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염경애의 생년이 서기 1100년이니까 몇 년이죠? 105살을 살았다는 얘기가 돼요. 염경애보다 105살 이건 너무하잖아. 그러면 염경애보다 좀 연하라고 해보죠. 5살 연하라고 해도 100살까지 사는 거고 무려 10살 연하라고 해도 95살까지 산 겁니다. 어떻게 해도 최루백은 굉장히 장수를 했어요. 마지막 의문을 풀어볼까요? 이 최루백의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저는 단연코 호랑이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